안녕하세요, 펜다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어 레이어 2 솔루션들이 메인 체인에 고정될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수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아비트럼과 옵티미즘, 이들이 왜 수혜 코인인지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 이더리움 스테이킹 풀에 대한 수정 사항도 생겼는데요. 이더리움의 통화 정책과 아비트럼, 옵티미즘 등 전반적인 이더리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해보려 합니다. 영상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 영상 집중해서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서브스크라이브 앤 썸즈업.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레이어 2 솔루션의 수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블록체인 내 새로운 데이터 저장 용량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업그레이드는 효율적인 노드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검증자 입력에 대한 고정 제한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더리움의 발행 속도를 줄임으로써 이더리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잠재적으로 이더리움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더리움 공급이 감소된다면 이더리움 홀더분에겐 결국 좋은 소식이겠죠? 공급의 감소는 결국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아비트럼, 옵티미즘이 왜 연관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은 서로 다른 두 체인입니다. 하지만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공통적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롤업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는 이더리움 체인 내 트랜잭션 처리 과정에서 높은 비용의 수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높은 비용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레이어 1인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 정보만 다운로드하고 레이어 2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에서 수행하고 그 수행한 트랜잭션을 이더리움을 보내서 처리 과정에서 트랜잭션의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롤업 솔루션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이더리움 체인을 이용할 수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롤업 솔루션은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짱구 만화를 통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 못 본 사람 없으시죠? 짱구는 아시다시피 말썽쟁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만화에서 명쾌한 해답을 내놓고 이 만화에서 없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철수는 짱구에서 항상 합리적이고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철수가 말하는 것은 이론상 답에 가까우나 항상 철수는 짱구를 서포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짱구와 철수는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롤업 솔루션인 아비트럼 옵티미즘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롤업 솔루션을 이용하는 일일 사용자 수 데이터인데요. 롤업 솔루션은 지난 2년 동안 두 가지 주요 확장 솔루션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을 통해서 인기를 얻었으며 일일 사용량이 각각 최대 15만 개와 10만 개 가까이 활성 주소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메인넷은 하루에 40만 개가 넘는 활성 주소로 여전히 가장 많은 활동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덴쿤 업그레이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추가 데이터 저장 용량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이는 블랍이라고 하는 대규모 데이터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트랜잭션을 도입합니다. 블랍은 실행 계층 대신 합의 계층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롤업 자체에 대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아비트럼의 덴쿤 업그레이드 전 수수료와 업그레이드 후 수수료가 현저히 저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USD로 표준화한다면 롤업 수수료가 메인넷 수수료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롤업 체인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은 차트 하단 거래당 0.1달러에서 0.3달러에 매우 저렴하고 변동성이 적은 수수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더리움 메인 체인의 수수료는 같은 기간 동안 2달러에서 7달러 사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유입되는 활동이 많은 이벤트 중에는 수수료가 최대 4배인 3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덴쿤 이전에는 롤업 수수료가 메인 체인 수수료에 어느 정도 의존을 했으며 유사한 상황에서 수수료가 최대 2.5달러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수수료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롤업 수수료의 상호 의존성은 이더리움 수수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델리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레이어 2 체인이 지불한 거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약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와 가격 상승을 예상한 암호화폐 최대 기관인 그레이스케일은 남들보다 먼저 이더리움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제일 많은 자산을 투자한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10 빌리언 달러나 투자했습니다. 사실상 이더리움의 대부분 자산을 투입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과거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1등이었고 이더리움이 2등이었습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보면요, 올해 1월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조금씩 처분하여 현재는 1월 보유량 대비 거의 50% 가까이 줄여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ETF에서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대규모 자금 유출 이슈까지 있었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역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더리움이 이끌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1세대 블록체인으로서 문제되던 점이 높은 수수료와 느린 속도의 거래와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덴쿤의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훨씬 가치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더리움이 지금보다도 몇 배 더 상승할 것이라 봅니다. 하단 링크에 있는 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더욱 소통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저의 코인 관련한 여러 관점과 정보를 다 나눠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물만 팬다였습니다.